황ram 의원님,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사과 요구한 적 없다. 제가 김건희 사과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또 어제 걷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본인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원래 사과 주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예. 말을 지금 몇 번 바꾸는 겁니까?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바꾸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교묘하게 이제 피해가요. 말을 싹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취지는 본인 입에서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내뱉은 적은 없다. 뭐 이러면서 피해가는 것 디테일하게 같은데. 하자면 예. 내가 직접 사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편은 들어줬지만 내 입으로 직접 사과를 말한 적은 없지 않냐. 뭐 이런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그걸 일종의 트릭이죠. 트릭을 써갖고 피해가는데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1라운드가 붙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1라운드라고 위원장하고. 보십니까? 저는 1라운드예요. 2라운드, 3라운드 있다고 보십니까? 남아있죠. 이게 해결 절대로 안 돼요. 근데 1라운드는 형식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명품백 관련해서 붙었어요. 근데 1라운드에서 뭐랄까요? 이게 복싱 게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팔꿈치로 한 대 쳤어요. 네. 룰을 약간 이게 정해진 룰을 벗어나서 심각한 손상을 한번 입혔어요. 예. 바로 뭐냐면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한테 사퇴 요구를 했다. 근데 내가 거절했다. 이거를 언론 앞에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 의미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저를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국민 앞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닌데, 그죠? 그렇죠. 검사 출신. 알고 던진 거죠. 본인이 그 최순실하고 다 수사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예. 그 직권남용죄라고 사실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의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대유행을 시킨 팀이 한동훈 차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검사장입니다. 예. 직권남용죄가 대유행을 했어요. 그 법원에서 무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무서운 정말 그걸 던진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복싱 경기 하는 줄 알았더니 팔꿈치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는 완벽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겼죠. 예. 그리고 서천에 있는 시장에도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뒤따라간 모양새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서 숨고르기를 들어간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결국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공천권을 어쨌든 형식적으로 쥐고 있는 한동훈 당으로 만들 거냐를 놓고 두 사람은 대판 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한 발짝 양보하고 숨고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명품백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 내지는 공격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2라운드를 위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꼴이.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고 사실은 그것도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무슨 사과나 뭐 이것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턱도 아니게 모자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무슨 정치를 한다고 지금 그래요. 국민들의 민의를 저버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철저한 권력 투쟁이다 이거는 두 사람 간에. 권력 투쟁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 투쟁이라는 게 저도 본질이라고 보고요. 뭐 공천권이나 김건희 여사를 놓고 정말 충돌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약속 대련은 아니고요. 약속 대련이 아니고 지금 임시 봉합 상태인 거죠. 임시 봉합 상태인데 전 이게 왜 지금 약속 대련일 수가 없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프레임인 게 총선 앞두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논점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연금 개혁을 갖고 토론을 했습니까? 교육 개혁이 있습니까? 노동 개혁이 있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슈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건희 이슈가
전면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슈는 총선 때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만약에 기획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자충수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뜻이고. 이건 진검승부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도 난처한 것이 앞으로 이 이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신분상의 변동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이걸 총선 때까지 더 비화되고 커질 건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는 그 봉쇄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거나 1승을 거뒀다. 이게 김용남 의원 해석이신데요. 실제로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유난 갈등설이 한동훈에겐 호재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 그 한동훈 윤석열 충돌 이후에 조사한 겁니다. 22일에서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윤석열 국정 지지도를 크게 앞섰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로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30% 지지율로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었을 때의 평가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긍정평가가 47%,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가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차례대로 보여드릴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에 불과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3%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직무 수행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5% 나왔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잘하고 있다는 응답 살짝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 보여주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가 무려 47%가 나왔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40%에 그쳤고요. 그 다음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어느 정당을 좀 더 지지하십니까? 어느 정당에게 더 호감이 가시나요? 무작위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30%, 그리고 국민의힘이 33%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긍정평가가 박스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앞섰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도 앞섰고,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만에 역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현재의 지지도가 꽤 높게 나오는 것은 뜯지 않은 선물 포장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주 동안 한 개 계속 전국 다니면서 인기를 확인한 것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실 반정치에 불과한 내용들인데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보기에 들고요. 타당해 보인다. 아니,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 토론회 자리에 나오시면은 반박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주제만 던져가지고는 국민들께서 아직 내용을 다 들여다보시기 전이기 때문에 일견 국회에 대한 혐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약으로 나오면 일견 좋죠. 근데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지지도는 이제 철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부터는 지지율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 우세했다고 하시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관섭 실장의 개입설까지 폭로하는 것은 나름의 공격이었는데 그 다음날 서천 현장에 가가지고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지만은 네. 동시에 대통령한테 90도로 인사를 꾸벅하면서 그것도 눈까지 와가지고 대통령- 더 좀 처절해 그것도 보였어요. 뭐 대통령 반말로 하시는 모습과 예. 올라올 때 자리 하나 얻어서 타고 올라오는 이 모습 예. 거기다 내려가지고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역시나라는 실망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는 길은 유일합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민심과 함께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민심을 따라가니까. 예. 근데 지금은 민심을 따라가나? 라고 국민들은 봤는데
역시나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눌리는, 기에 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지지율이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도 이제는 더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비교 우위는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있다 보니까 동시에 소위 말하는 지금 삼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와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낼 수준의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좀 실망하시면서 그냥 구간이 명간이다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골라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심리가 좀 발동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분석하신 거하고 다르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내려갈 일만 남은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란한 말솜씨에 비해서 진정성이 있는가는 앞으로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요, 며칠간에도요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목요일에도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저의 입장은 엊그제 밝혔습니다. 그걸로 가름해 주세요. 말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비굴해 보이고 당정 관계의 수직성이 더 강화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당심을 쫓아가겠다는 건데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쫓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의견 두 분 다 타당해요. 예.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승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좀 내심 들여다보면 신인규 위원장 말대로 거품이 빠질 일만 남았다. 거품이다? 결국에는 그런 거품이에요. 거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호를 좀 붙여드려야 되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거품한? 버블은 이제 버블한? 예, 버블한. 예. 근데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생적 한계가 소통령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 임명될 때부터 소통령이요? 소통령, 대통령 말고 소통령?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소통령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다. 그 한계를 가지고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공개하고 민주당 각세워가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렸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등판하겠지 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와버렸네요. 너무 일찍 예. 등판이 되면서 그때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바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적으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럴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쌍특검을 거부하는데 동조를 했죠. 예,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아바타 대가네 했는데 이번 명품백 사건을 보면서 그 다음에 사천 현장에 가서 폴더 인사 90도로 하고 나서 기차를 내리고 나서 존경한다는 말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 그냥 역시 너도 안 되는구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한동훈이라는 좀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보면 꼴 자체가 다르잖아요. 좀 젊고 예. 나름대로 좀 핸섬하고 스마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먹방하고 뭐 좀 무능하고 오만하고 자꾸 뭘 드세요. 뭔가 그냥 들이대는 느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느낌이라서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저는 호감도 차이에서 지금 저는 이 지지도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능력을 평가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질 건 없다고 봅니다. 승부를 보려고 했으면 벌써 봤죠. 왜냐? 지금 총선이요 코앞입니다. 70 며칠이면 지금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특히 앞에 있어서 특검법은요, 그걸 받아서 던지면서 희소하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자체를 민생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은 김건희 명품백, 그러니까 김건희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어떤 전략적인 분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굴종적인 비대위원장을 해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1승을 했다는 것은 그냥 본인의 최소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날아가면 죽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살아야겠어. 나는 몸부림에서 1승.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버블한으로서 가고 있다.